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오카 마사하루 평화자료관에 다녀와서 여행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나가사키에 대해 미리 검색을 통해 공부해보니 나가사키 평화공원에는 오카 마사하루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세운 조선인 원폭 추모비가 있다고 했었다. 평화공원에 가면 나가사키 조선인 원폭 추모비를 꼭 찾아가서 묵념을 올리고 싶다고 마음먹었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안내 표지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 표지판 대신 평화공원에는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도 매섭게 불어 평화공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 일조차 쉽지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파랑새를 생각하며 일행들과 함께 매운 비바람을 피해 니쇼칸 숙소로 들어가 쉴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온천을 하고 나오니 짧은 겨울해는 이미 기울어 주위에는 어둠이 내렸고 유리창 가득 들어오는 나가사키의 야경. 세계 3대 야경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야경은 찬란하고 화려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불빛의 잔치가 펼쳐졌다. 그러나 그 밤 평화공원에서 꼭 찾아가고 싶던 조선인 추모비를 찾지 못한 것이 내 마음을 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 다음날 여행사의 일정대로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하여 다시 귀국을 하면서 두 번째 큐슈 여행도 내게 아쉬움만 가득 남았다. 귀국하여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 일주일이 넘게 공부하고 나서야 원폭 자료관에 다녀온 여행기를 쓸 수 있었다. 사세보 해군기지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공부를 하여 여행기를 쓰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다. 두 글 모두 무거운 문제들이어서 여행기로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나니 온몸이 아파온다. 글 한 편 써내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가사키 원폭이나 사세보 이야기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나가사키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매력적이고 낭만이 넘치는 도시다. 인천에서 나가사키 공항으로 직항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갈 수도 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하카타로 이동하여 기차나 버스로 나가사키로 이동할 수도 있다. 나가사키는 노면 전차가 잘 되어 있어서 노면 전차를 타면 어디든 보고 싶은 곳을 쉽게 찾아다니며 여행할 수 있다. 차이나타운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대지마를 둘러본 후 대지마 워프에서 나가사키 항구와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거나 피자나 커피를 마시며 낭만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오우라 성당의 멋진 건축 양식을 보거나 구라바엔에 들러 푸치니의 나비 부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나사야마 언덕에 올라 로프웨이를 즐기며 나가사키의 야경을 감상하는 낭만도 있을 것이다. 나가사키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대단한 곳이다. 그러나 세 번째 규슈 여행 가방을 꾸려서 나가사키 여행을 다시 계획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로 갔을 때 보고 오지 못한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의 정확한 위치를 자료에서 다시 찾다가 그 추모비를 세운 나가사키 시민단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모임을 만든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만들었다는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이 나가사키역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되었던 나가사키 조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때 1981년도에 오카 마사하루 목사는 강제 동원되었다가 원폭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나가사키 시장에게 요청한다. 나가사키 시의원이며 목사였던 일본인이 한 일이다. 한국 정부도 한국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일이었다. 그리고 오카 목사는 조선인들이야말로 원폭에 의해 희생된 나가사키 주민들보다 2배, 3배 더 억울한 이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일본 정부가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하며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카 목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조선인 피폭자들 문제를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한 이는 일본인이었다.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닌가. 나는 그 목사님의 주장에 고개가 숙여졌다. 일본이 저지른 제국주의, 군국주의 만행을 스스로 규탄하며 일본 당국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며 그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제1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고 그 일을 알리기 위해 저서를 내고 오카 목사의 뜻을 따르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를 세워주었다는 것이, 그런 양식 있는 올곧은 일본인들 앞에 고마운 마음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한국의 후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일본 시민단체에서 해주었다. 1979년부터 오늘날까지 해마다 추모식도 잊지 않는 그들이다. 오카 마사하루 목사의 자료관이 나가사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곳을 다시 찾아가야 할 것 같은 강한 끌림. 그래서 세 번째 큐슈행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일본에 가보고 싶다는 아들딸과 동행하여 셋이 떠난 여행. 우리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시모노세키로 이동했다. 레일패스 5일권을 미리 준비해 갔던 터라 레일패스로 시모노세키행 기차와 전철 이동이 가능했다. 그곳에서 본 아카미 신궁, 조선통신사비, 일천기념관, 가라토 시장, 초후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쓰기로 한다. 우리는 시모노세키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하카타역으로 이동하여 바로 신칸센 기차로 나가사키역에 도착했다.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1월에 이곳에 왔을 때도 비가 와서 여행이 불편했는데 오늘도 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가사키에 여행 올 때마다 비가 오는 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원자폭탄에 의해 희생된 원혼들이 흘리는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우리가 예약해둔 숙소였다. 짐을 풀고 나니 피곤이 몰려온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푹 쉬고 싶어진다. 생각해보니 시모노세키에서 새벽에 출발하느라 그곳 숙소에서 제공하는 조식으로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먹은 게 전부였다. 기차에서 파는 도시락을 아이들에게는 먹게 하고 나는 잠깐 눈을 붙였으니 점심도 거른 상태였다. 나가사키에 도착하면 꼭 찾아가 보려고 마음먹었던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개관 시간이 5시까지였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었으니 그날 그곳을 찾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다. 화요일엔 노모자키로 이동하여 그곳 군함도 자료관을 보고 그곳 료칸에서 묵기로 예약을 해두었으니 고단해도 계획대로 해야 했다. 시각이 오후 3시가 넘었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고단한 몸을 일으켜 호텔을 나섰다. 나가사키역 앞에 놓인 육교를 건너 NHK 방송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언덕길을 걸었다. 빗줄기가 더 심해져 있다.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언덕을 오르니 왼쪽에 12성인 순교 성지가 보인다. 이곳은 나가사키의 서양 상선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시작할 무렵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천주교를 박해하느라 카톨릭 성도 12명을 처형한 사실을 기리는 성당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둘러보고 싶어진다. 그러나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을 찾아가는 게 더 급하게 느껴진다.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를 세운 시민단체가 만든 자료관이라고 하니 꼭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12성인 순교성지에서 오른쪽으로 언덕을 더 올라가니 빌라주택가 한가운데 3층짜리 자료관이 위치해 있다. 생각보다 규모도 장소도 협소했다. 지난 1월달에 나가사키 방문 때 보았던 원폭 기념관의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원폭 기념관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원폭의 피해로 일본이 입은 피해와 원폭의 무서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관성을 보였던 곳이었다. 다시 말해서 웅대한 원폭 자료관은 태평양 전쟁의 피해국으로서의 일본을 강조하고 있었다.
엄청난 부지를 차지한 평화공원의 조형물들도 모두 그랬다. 그러나 이곳 오카마사 하루의 평화자료관은 남루하고 열악한 규모였고 원폭자료관의 설립 취지와 전시물의 내용의 성격이 전혀 달랐다.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대해서 인정하며 조선 침략과 군함도, 위안부, 남경학살, 731 부대 등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좁고 작은 건물 안에는 닥치닥치 사진들, 신문 스크랩들과 전시물들로 가득하다. 그 전시물들은 모두 가해국으로서의 일본을 고발하고 있었다. 학살된 시신들과 유골들의 흉측한 사진, 군함도의 실상, 3.1 독립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사진 등 그곳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가해 역사 자료관이었다. 조선과 중국, 다시 말해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국들이 일본인들에게 반성하고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철저하게 피해국의 입장에서 피해국의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다. 일본인들이 우리들도 이렇게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라고 쇼를 하기 위해서, 혹은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이용하여 입장료 영업을 위해서 설립했을까?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았다. 우리가 그 자료관을 찾아갔을 때는 우리 일행 3명이 관람객의 전부였다. 자료관 안은 불이 꺼져 있었다. 5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폐관을 했나 염려하며 그곳을 찾아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비를 맞으며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출입문을 밀자 문이 열렸고 안에서 불을 켜며 초로의 부인이 인사를 했다. 이곳은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 유지를 받들어 시민단체에서 만들었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모금과 은행 융자로 설립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관람객이 없을 때는 불을 꺼둔다고 그 여인은 설명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한국어로 된 이어폰을 빌려주며 귀에 꽂으면 한국어 설명이 나온다며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간 기계를 손에 쥐어주었다. 자신은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단체의 일원이라고 했다. 실내는 매우 비좁고 암울한 분위기였다. 죽임당하고 찔림당한 사진들, 모형 탕감과 좁은 갱도에서 누워 석탄을 캐는 탐부의 사진 등 암울하고 무섭고 어둡고 가라앉은 분위기의 비좁은 실내. 그러나 일본의 뜻있는 시민단체가 어렵게 운영해가고 있는 일본의 겨자씨만한 양심의 불꽃이 그곳에서 활활 타고 있었다. 피해국이었던 한국이나 중국 측에게는 고마운 자료관이다. 그곳 자료관을 둘러보면서 일본 땅에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이 작은 자료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조선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이 지배했던 베트남, 필리핀, 태국, 버마, 싱가폴, 팔라우 등 일본이 침략했던 모든 아시아인들도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각. 아마도 이런 사회동포주의와 인권, 생명에 대한 외경과 생명 존중을 깊이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 오카 마사하루 목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의 실천일 것이다.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 트럭이 돌아다녔다. 트럭 위에서 목이 말라 죽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한국말로 외치는 조선인들은 모두 트럭 밑으로 떨어뜨려졌다. 그렇게 죽으면서도 차별을 받던 조선인들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구조될 자격이 없는 버려진 생명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외면하지 않은 일본의 한 개신교 목사님 오카 마사하루. 그분은 일본의 제국주의 칼날에 베어진 모든 피해국의 생명들을 창조주가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위암으로 1994년에 사망한다. 그가 사망하기 15년 전인 1979년에 조선인 원폭 추모비를 세우고 피해국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자신의 조국,
큰 바위에 당당하게 맞서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생명 존중과 역사 앞에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오카 마사하루의 평화 자료관은 나가사키 여행 가이드북에도 관광 안내서에도 도로 표지판에서도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으리라. 내가 나가사키를 2번이나 다녀왔으면서 다시 나가사키를 찾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